돈도 하나도 안 들고 누구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내 삶을 10배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해야겠죠? 근데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글쓰기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글쓰기로 뭐 돈 번다 이런 얘기 다 빼고 글을 쓰면 일상에서 어떤 점이 좋은지, 왜 글쓰기에 한번 빠지면 잠까지 줄여가면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지 그 이유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글쓰기가 저에게 주는 첫 번째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입니다. 지금까지 제가 글을 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두 개 있는데요. 하나는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가 보냈던 행복한 한때를 추억하는 글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저의 어머니를 위로했던 순간이고, 다른 하나는 저의 첫 번째 책 현실주의자를 위한 철학 에필로그에서 나이 듦을 핑계로 삼지 않고 지적인 예민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간 아버지에게 존경을 보냈던 그런 순간입니다. 제 글을 읽고 울먹이면서 행복해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글쓰기를 시작하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책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제 책을 들춰보는 아버지를 보면서 글 좀 쓴 능력으로 아버지에게 자부심을 선물해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기뻤습니다. 글쓰기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아요. 그들이 힘들어할 때 언제든 제가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요. 물론 요리사가 집에서 요리할 때 더 큰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글쓰기를 업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전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느끼긴 합니다. 작가라는 타이틀이 부끄럽지 않게 최대한 정돈된 글을 쓰고 싶고 또 마음을 잘 표현하고 싶어서 2장 쓰는데 보통 5-6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. 다 쓰고 나면 진짜 바로 뻗어버릴 정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데,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 편지를 읽으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을 거를 상상하면 없던 힘도 생겨서 밤까지 편지를 쓰곤 합니다. 요즘은 글쓰기가 대표적인 부업의 수단이 돼버려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글쓰기는 마치 좀 쓸모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면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글쓰기를 꼭 100만원, 200만원 부수입을 올리지 않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글로 위로받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글쓰기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. 글쓰기가 저에게 주는 두 번째 행복은 아무 재능 없이도 예술가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화려한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의 환호를 들으면서 가사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래퍼들이 부러웠던 적 혹시 없으셨나요? 저는 바비를 보면서 좀 부러웠던 적이 있었고, 요즘은 수우파에 나와서 정말 경지에 오른 춤으로 자신들을 표현하는 댄서들을 보면서 멋지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는데요. 노래든 그림이든 춤이든 연기든 예술을 할 수 있다는 건 자신의 생각과 감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. 이 행복 때문에 예술가들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끝까지 예술을 포기하지 않는 거겠죠. 저는 글쓰기야말로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도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있는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. 글쓰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상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것에 큰 행복을 느낍니다. 철학 에세이를 쓰면서 요지경으로 돌아가는 세상에 제가 생각을 한마디 얹을 수도 있고, 회고글을 쓰면서 저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, 가끔은 웹소설을 쓰면서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을 소설 세계에서 마음껏 풀어낼 수도 있고요. 저처럼 변변치 않은 글을 쓰는 작가를 예술가라고 말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, 글을 쓰고 나서부터는 저는 예술가들이 부럽지 않을 만큼 제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누군가가 만든 작품을 감상하기만 했다가 직접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건 정말 짜릿한 경험이에요. 글쓰기가 저에게 주는 세 번째 행복은 현타를 느끼지 않고 몰입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PC방 가서 친구들과 신나게 몰입해서 게임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 옷에 배는 쾌쾌한 냄새처럼 어딘가 찜찜합니다. 술 마시면서 친구들과 노는 것도, 놀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 놀지만 다 끝나고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올 때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현타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.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은 큰 즐거움을 줘요. 근데 무엇에 몰입했느냐에 따라서 끝난 다음에 후회를 하냐, 보람을 느끼냐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점에서 글쓰기는 게임이나 친구들과 노는 것만큼 몰입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현타를 느끼지 않는 취미가 아닐까 해요. 회사 보고서든 학교 과제든 몰입해서 글을 써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감하시겠지만, 각 잡고 글 쓰면 2-3시간은 진짜 금방 지나갑니다. 게다가 글쓰기는 한번 몰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성된 글을 통해서 내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고,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, 수익을 낼 수도 있고,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. 글쓰기는 글을 쓸 때보다 끝난 다음이 더 즐거운 취미 활동인 거죠. 만약 게임이나 친구 만나는 게 즐거워서가 아니라 낳는 시간이 무료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글쓰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. 글쓰기만큼 가성비 좋은 취미가 없어요. 요즘 저도 브런치에서 철학 에세이를 다시 쓰고 있는데 여기에 열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글 써볼 생각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글쓰기로 돈 버는 방법을 찾은 다음에 시작하겠다고 계획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조금 바꿔서 내 행복을 위해서 글을 써보시길 바랍니다. 분명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해질 거예요. 만약 바로 글쓰기를 시작하게 주저내신다면 제 댓글 링크에 글쓰기에 관련된 제 에세이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편의 작품이 될 때까지 다음에도 유익한 글쓰기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스토랑이었습니다.